막말하고 불안감 조성하면 안 되지. 이 세상 모든 일이 네가 전본대로 되는 거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나 종교가 없지만 그렇다고 무속신앙까지 믿고 그러진 않아. 너도 알잖아. 그리고 내 눈으로 우리 며느리 어떤 아이인지 확인해봤어. 우리 준영이가 하도 칠칠맞게 살아와서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 될 아이를 자세히 지켜봤다고. 나만 오케이 한 줄 아니? 우리 딸들도 지동생 걱정된다고 얼마나 극성으로 세아가 검증을 했는데. 우리도 확인해볼 거 다 확인하고 두 사람 결혼시킨 거야. 너도 나한테 애정이 없으면 이런 말 안 했겠지. 근데 영자야, 네가 걱정할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걔를 잘못 본 거고. 지수가 내 말 무당이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영이 저 뒷조사 좀 해봐. 분명히 뭐가 있어.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간 네 아들 죽이고 너도 죽는다고. 몇 번이고 신점을 보고 사주를 봐도 네 며느리 이 집에 득될 거 하나 없어. 빨리 갈라놔. 영자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너 정말 못됐다. 친구 아들 늦게나마 세장가 가면 축하를 해줘야지. 어떻게 사람 죽는다는 악담까지 하니? 그만하자. 나도 너랑 통화할 기분이 아니다. 우리 시간 좀 지나서 나중에 통화하자.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듯 했습니다. 저도 친구에게 화를 내며 그 전화를 끊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와는 꽤나 길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한 말 때문인지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괜한 소리를 한 친구에 대한 원망만 커져가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여행에 돌아온 후 며느리의 얼굴을 보게 될 때마다 친구가 한 말이 떠오르곤 했어요. 이러다가는 제가 정신병이 걸릴 것만 같았죠.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 제가 아들 며느리 몰래 아들네에게 의심할 만한 건 없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했어요. 내 눈으로 확인해서 문제될 게 없다면 머릿속에 떠도는 불안한 생각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네에 가게 되었던 날 구경을 하는 척하며 의심 갈 만한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혹시 몰라 화장실 가는 척하며 며느리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확인도 해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의심이 갈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만 있었죠. 메모로 기록한 우리 가족 생일과 좋아하는 것들을 보니 제가 죄를 지었구나 싶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점을 용서받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걸로 그 마음을 대신 표현하게 되었죠. 이제는 다 된 거라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지독하게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계속 받지 않다가 사과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으라는 악담을 했어요. 친구에게 화를 내고 끊었지만 이후에도 친구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했죠. 확인까지 했다는 말에도 무조건 두 사람을 갈라놓으라는 말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준영이가 며느리와 헤어진다고 해도 영자 자신에게 득이 될 게 없었습니다. 질투심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영자 아들네는 저희 준영이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초지일관 위험한 며느리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준영이와 사주가 맞지 않다면 영자가 해결해줄 수 있나 싶었죠. 그래서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살아온 길을 보면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또다시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정말 이번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려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를 하게 되었죠. 큰돈이 드는 일이라
의뢰를 하면서도 이게 뭐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선수금을 받아간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여전히 우리 준영이에게 또 저와 신우들에게 잘하고 있었어요. 저런 아이에게 저나 영자가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큰돈이 들어가고 며느리를 의심하게 되었지만 제발 흥신소에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며느리의 삶을 말해주길 바랬죠. 이후 의뢰를 한 지도 한참이 지났고 집안에 잘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무렵 흥신소에서 며느리에 대한 조사가 끝이 났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흥신소에 찾아가게 되었고 앉은 자리에서 며느리의 충격적인 실체를 듣게 되었죠. 우선 처녀라고 했던 며느리는 이미 결혼을 2번이나 갔다 온 아이였습니다. 거기다 평생 작은 가게를 이어오며 소박하게 살았던 게 아니었죠. 술집 여자 출신이라고 했어요. 저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도 집안 형편 때문에 상고를 간 게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노는 아이라 상고로 진학했다고 했죠.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날라리였다고 했습니다. 흥신소 직원들도 며느리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술집을 가게 되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 뒤에 듣게 된 며느리의 이야기로 대충 돈 때문이라는 이유를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술집 접대부로 일을 했던 며느리는 같은 술집에서 일하던 남자와 일찍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혼한 남자에게 듣기로는 며느리가 견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며느리가 술집 일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바랬고 며느리도 처음에는 남자의 말을 따랐다고 했죠. 그런데 하루에 팁으로만 100만원 이상 받던 여자에게 육체적인 노동까지 해가며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게 벌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며느리는 결국 몸이 힘들다, 돈이 되지 않는다며 남자에게 다시 술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다투게 되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며느리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남편의 경우 우리 준영이를 만나기 5년 전에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술집에서 만난 나이 많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술집에 단골이던 남자는 매번 며느리를 지명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 친해지게 되었고 개인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며느리는 이제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게 질렸는지 돈이 많던 그 남자와 만남을 몇 번 가지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혼도 남자가 먼저 학을 떼었다고 하네요. 이번 역시 돈이었죠. 2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과 달리 집안에 재산도 좀 있었고 사업으로 돈도 잘 벌고 있으니 남자가 벌어오는 돈을 그대로 다 썼다고 하네요. 남자도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좋은 말로 돌려 소비를 줄이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카드값으로 인해 지치게 되었고 며느리와 다툼을 벌였다고 했어요. 며느리와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남자의 약점으로 잡아 시댁과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해왔고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멈추고 싶었던 결혼 생활을 끌려가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다 낭비벽이 심한 여자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이유에서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주겠다며 회유를 하여 겨우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번째 남편은 흥신소 직원들이 며느리에 대해 찾아왔다고 하자 몇 번이고 대화를 거절했을 정도로 최악의 여자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2번째 남편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된 거였고 자수성가를 한 것처럼 집을 구해 우리를 속여왔던 거였죠. 흥신소 직원들은 며느리의 부모님도 자신의 딸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오고 있었는지 잘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 또한 첫 번째 남편과 한 결혼은 모르고 있을 거라 말했죠. 상경을 한 뒤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부모님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 긴 이야기를 흥신소에 앉아 듣게 되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져들어 듣게 되었죠. 흥신소 직원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며느리의 과거가 좀 복잡하다는 흥신소 직원의 첫말에 복잡해봐야 얼마나 복잡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이런 인생 이야기는 소설로 쓰라고 해도 쉽게 쓰여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과거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감쪽같이 우리 식구 모두의 눈을 속여왔는지 다른 의미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비현실적인 며느리의 인생 이야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넋을 놓고 있게 되었죠. 그때 흥신소 직원이 더 알아볼 게 있으면 알아보라며 저에게 며느리 전 남편들의 연락처를 주었어요. 그렇게 충격적인 며느리의 과거를 알게 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은 충격을 받아 집에서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찾아오면 충격받은 모습을 숨길 자신이 없어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했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간 후였습니다. 정신이 들자 더 이상 준영이를 그 여자와 살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제가 듣게 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직접 말해도 되었지만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며느리 전 남편들의 연락처가 있었으니 직접 찾아가 육성으로 이야기를 녹음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두 남자들을 찾아갔고 필사적으로 애원을 한 끝에 며느리와 남자들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녹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준영이와 며느리, 그리고 딸들까지 모두를 집으로 불러 모았죠. 준영이에게 창피를 주려고 딸들까지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준영이가 며느리에게 빠져있어 사실을 듣고도 부정을 할까 싶어 이를 설득하고자 딸들까지 부르게 된 거였죠. 하나둘씩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다른 설명 없이 휴대폰과 연결된 TV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제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 서로 수근거리던 아이들이 TV에서 나오는 동영상에 눈이 돌아갔죠. 며느리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상이냐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우리 아들 딸들과는 다른 표정이었죠. 시간이 흘렀지만 TV에서 나오는 남자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곧바로 굳어갔죠. 시간이 지나며 TV 속 남자가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말하자 준영이와 딸들 모두 며느리와 같은 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한 명씩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제게 물어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준영이는 온몸을 부들거리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제가 녹화해온 동영상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을 한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준영이는 영상이 끝나고서도 계속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누구도 말을 못 꺼내고 있을 때 첫째 딸이 먼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게 다 진짜야? 옳게, 무슨 말이라도 해봐. 지금까지 우리 속이고 있던 거야? 그래, 제가 우리를 지금까지 속인 거다. 내가 우연히 듣게 된 말이 있어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 그러다 저 아이 과거를 다 알게 되었고 내가 흥신소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그냥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을까봐 직접 이 아이 전 남편들 찾아가서 녹화한 거야. 제 입에서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말이 나오자 딸들은 한 번 더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일제히 며느리를 째려보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하며 잘못을 빌어왔습니다. 어머님, 형님,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녹화하신 내용 전부 사실 맞아요. 그런데 저도 딴 생각이 있어서 속였던 건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는 반응들처럼 이런 과거 있는 여자를 누가 아내로 받아들이고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저도 이 집안의 아내 며느리, 그리고
가족이 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준영 씨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고 가족들과 있으면서 느끼게 되는 행복함도 알게 되었어요. 과거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저를 안 좋게 보이실 수밖에 없겠지만 전 정말 며느리와 아내로 이 집안에서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믿어주세요. 여보, 나 지금 하는 말 진심이야. 나 당신 사랑해. 제발 믿어줘.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구한다고 해도 며느리가 가족을 속인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잘못된 거를 후회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혼을 내고 따져 물어야 할지, 다독이며 그래도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준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진심이라고?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나한테 가게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받은 대출, 그 돈들은 어디다 썼어? 그리고 당신 경품 받았다고 했던 명품들 있잖아. 그건 어디에 응모해서 받은 건데? 내가 그때는 그냥 당신 한 말 믿고 넘겼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당신 과거를 알고 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 대출은 당신이 아는 것처럼 가게 했었지. 가게 어디에 썼는데? 빚을 갚았든 가게를 고쳤든 지출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확인시켜줘. 그리고 경품은 어디서 됐다고? 지금 당장 달라고 하면 내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바로 주겠어. 당신이 말하는 거 나중에 확인시켜줄게. 그게 무슨 정신이 있고 없고가 들어가는 문제야. 당신 거짓말이구나. 나도 이전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당신 돈줄로 생각하고 만난 거지. 내 말 맞지? 이거 왜 이래? 당신까지 날 죽일 년으로 모는 거야? 됐어. 여기 박씨 집안 사람들 다 한통속인 거 알았어. 나 먼저 일어날 테니 오늘 일은 나중에 말해. 어머님, 저 나중에 이 사람과 해결 다 되면 제 입장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집요한 물음에 며느리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둘째 딸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챘죠. 인연 봐라. 궁지에 몰렸는데도 잘도 도망가려고 하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를 속여먹지. 근데 네가 우리 전부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전부를 힘으로 상대할 수 있겠어? 갈 땐 가더라도 사람 속인 값은 내고 가야지. 그래, 너 어디서 주랭랑을 치려고 해? 겨우 정신 차린 우리 동생 장난감처럼 네 마음대로 주무르니까 좋았어? 너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알아? 너 오늘 우리 집에서 못 걸어나갈지 알아. 너 죽었어? 이후 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며느리의 머리털을 뽑고 옷을 찢고 쥐어뜯으면서 우리 가족 전부를 기만한 값을 제대로 받아냈죠. 이후 아들은 그 여자와 혼인 취소 소송 끝에 승소를 하게 되었고 가게에 쓰겠다는 명목하에 받아갔던 대출금도 다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어 피해 금액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아들과 손주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남았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더 큰 마음의 상처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제 친구 영자 덕분이었죠. 아들 일을 해결하며 저는 영자에게 찾아가 지난날 제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영자는 제가 한 말이 많이 서운하고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제 사과를 받아주었죠.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말에 영자는 저만큼이나 다행이라며 기뻐해 주었어요. 그런 영자에게 보답과 동시에 복채값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들과 제 목숨을 구해준 값을 서운치 않게 봉투에 넣어주었죠.
거절하는 영자에게 오히려 제가 더 무당처럼 복채값 주지 않으면 재수 온 붓는다고 말을 했고, 영자는 제 마음을 알겠다는 듯이 그 봉투를 받아주었죠. 지금까지도 영자와는 가장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가 컸는지 더 이상 연애와 결혼은 포기한 채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손주 인호와 들어와 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덕분에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네요. 아들이 결혼을 포기 안 했으면 싶으면서도 내심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봐 저도 겁이 나서 연애나 결혼을 하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강요는 하지 않으려고요. 다른 거 바라는 것 없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별탈 없이만 우리 가족 모두 살았으면 싶네요. 별탈 없이 사는 게 최고인 듯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별탈 없이 조용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